뭐야 저 개새끼. 눈빛이 왜 저래? 야, 니들. 걷지도 못하던 늙은 개가 갑자기 맹수처럼 변해서 사람을 물어뜯는 게 가능하다고 보냐? 근데 그 입에서 나온 게 개 짖는 소리가 아니었어. 내 마누라 건드리지 마라. 들었지? 죽은 할배의 호통이었다니까? 짐승의 몸을 빌려 가족을 지킨 기막힌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할게. 어서들 오세요. 날이 많이 차죠? 따뜻한 아랫목 생각이 간절한 계절이네요. 여러분은 혹시 짐승도 사람처럼 전생의 인연을 타고난다는 말 믿으세요? 저는 무당이다 보니 가끔은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짐승들을 보곤 해요. 오늘은 제가 아주 각별하게 생각하는 저 아랫동네 말순 할머니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리고 그 집의 늙은 개, 복실이 이야기고요. 이 녀석 사연을 들으면 아마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서 눈물 꽤나 쏟으실 겁니다. 저기 경기도 외곽 산자락에 가면 낡은 기와집에 70 넘은 말순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어요. 3년 전에 영감님을 암으로 먼저 보내고 자식들은 다 제 살 길 바빠 서울로 떠났으니 말 그대로 정막강산에 노인네 혼자 남은 거죠. 그런데 그 넓은 집을 지키는 게 말순 할머니 혼자가 아니었어요. 복실이라는 믹스견 한 마리가 있었거든요. 올해로 나이가 15. 사람으로 치면 90살 다 된 상노인이에요. 아휴, 녀석도 세월은 못 이기는지 눈에는 하얗게 백태가 껴서 앞도 못 보고 다리는 또 어찌나 저는지 절뚝거리며 걷는 게 꼭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아요. 하루 종일 마루 밑에 배 깔고 누워서 숨만 색색거리는 게 일과였죠. 말순 언니는 그런 복실이를 보면서 늘 이렇게 넋두리를 했어요. 아이고, 복실아. 너도 이제 영감 따라갈 때가 다 됐구나. 먼저 가면 안 된다. 너마저 가면 이 할미는 무슨 낙으로 사노? 사실 이 복실이가 그냥 개가 아니에요. 말순 언니네 부부한테는 가슴에 묻은 막내 아들이나 다름없었거든요. 말순 할머니네가 젊었을 때 늦둥이 막내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어릴 때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심하게 절던 아이였는데 몸이 약해서 그만 10살도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났지 뭡니까.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할아버지랑 말순 할머니는. 사는 게 아니었죠. 그렇게 몇 년을 시름시름 앓던 어느 비 오던 날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읍내 장터 구석에서 빗물에 젖어 덜덜 떨고 있는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일어서질 못하고 뒷다리를 절뚝거리더래요.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펑펑 우셨다네요. 아이고, 내 새끼. 우리 막내 여기 있었냐? 추운데 밖에서 뭐하고 있었어? 집에 가자. 아빠랑 집에 가자. 다리 저는 모습이 죽은 막내랑 너무 똑같아서 할아버지는 그 강아지를 품에 안고 오셨어요. 그때부터 이름도 복실이라 짓고 어디 계집에 묶어두는 법이 없었죠. 장날이면 지게 위에 태워다니고 밥상머리에서도 만난 고기는 녀석 입에 먼저 넣어주고 그렇게 잃어버린 막내 아들 키우듯이 금지옥엽으로 키운 녀석이 바로 복실이에요. 그랬던 녀석이 늙어서 이제 오늘 내일 하는데 한 달 전쯤이었나 말순 할머니한테 새벽같이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새벽에 웬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말순 할머니 말이
요즘 들어 복실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새벽 2시만 되면 그 다리 절던 늙은 개가 벌떡 일어나서 현관문 쪽으로 기어간대요. 그러고는 허공을 향해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면서 짖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앞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 녀석이 마치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처럼 반가워하면서 말이죠. 말순 언니는 덜컥 겁이 난 거죠. 아이고, 저 늙은 것이 이제 갈 때가 돼서 저승사자를 보나 보다. 아니면 집안에 안 좋은 잡기가 들어왔나 싶어서 밤마다 이불 뒤집어 쓰고 덜덜 떠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뒤에 말순 할머니네를 찾아갔죠. 동네 친한 동생으로서 또 무당으로서 할머니가 걱정돼서 말이에요. 그날 밤 말순 할머니랑 같이 안방 문틈으로 거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새벽 2시가 딱 되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마루 밑에 있던 복실이가 부스럭거리며 일어나요. 절뚝거리는 다리로 현관 앞까지 기어가더니 갑자기 꼬리를 프로펠러처럼 돌리면서 낑낑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복실이가 보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건 저승사자도 잡귀도 아니었어요. 현관 앞에 생전에 입으시던 낡은 낚시조끼를 입은 할아버지가 서 계시더군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쭈그리고 앉아서 복실이를 안아주는데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오냐, 내 새끼. 아픈 다리로 용케 마중을 나왔어. 아비 왔다. 아비 왔어. 죽은 막내 아들처럼 아끼던 복실이를 보러 온 할아버지. 그런데 할아버지는 단순히 그리워서 오신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문틈으로 본 건 단순한 귀신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조상신이 오면 가만히 서서 자손을 내려다보는 게 일반적인데 그날 할아버지는 아주 다급하고 처절해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현관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백태가 껴 희뿌연 복실이의 눈을 당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계시더군요. 그리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아니 아주 어린 자식에게 말하듯 입술을 복실이 귀에 바짝 대고 끊임없이 속삭이고 계셨습니다. 복실아, 정신 차려라. 자면 안 돼. 이제 곧 그놈들이 온다. 네가 막아야 해. 너는 할 수 있어. 우리 아들이잖아. 다리 아파도 일어서야지, 응? 아빠 봐봐. 힘 딱 주고. 일어서 봐. 어서. 그러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밥그릇까지 기어가기도 힘들어하던 그 늙은 개가 비쩍 마른 뒷다리에 힘을 꽉 주더니 낑 소리를 내며 일어서려고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할아버지 영가는 그런 복실이의 엉덩이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계속 받쳐 올리며 당신의 길을 녀석에게 불어넣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다가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슨 큰일이 닥칠 걸 미리 알고 오셨구나. 죽어서도 홀로 남은 할머니 지키려고 이 늙고 병든 강아지한테 빌고 또 빌고 계신 거였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이어진 기이한 훈련이 끝나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할아버지는 사라지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지요. 말순 할머니는 간밤에 할아버지가 다녀가신 줄 꿈에도 모르고 마당 평상에 앉아 축 늘어진 복실이의 눈곱을
떼어주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복실이 어제는 잠 좀 잤냐?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몸이 축 처졌어? 꿈속에서 우리 영감이라도 만났어? 밤새 끙끙 앓는 소리가 나더만. 제가 옆에 앉아 콩나물을 다듬으며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먼저 간 할아버지가 이 복실이 참 끔찍하게 아꼈잖아요. 이 녀석 자는 거 보면 할아버지 생각 많이 나죠? 그 말을 듣자마자 말순 할머니가 하던 손길을 멈추고 먼 산을 쳐다보시는데 그 눈빛이 꼭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더군요. 한참 뒤에야 할머니 입에서 긴 한숨과 함께 가슴 깊이 묻어뒀던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생각나지. 어찌 있겠어. 내 평생의 한인데 자네도 알지. 우리 먼저 간 불쌍한 막내. 10살도 못 채우고 간 그 불쌍한 것이 내 가슴에 돌덩이처럼 박혀서 빠지질 않아.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물기를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네 막내 아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고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절던 아이였습니다.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절뚝이라고 놀린다고 울면서 들어오고 걷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성할 날이 없었죠. 할아버지는 그게 평생의 천추의 한이었습니다. 술만 드시면 가슴을 치며 우셨대요. 내가 못나서, 내가 죄가 많아서 멀쩡한 자식 다리 하나 못 고쳐줬다고 말입니다. 막내 보내고 나서 우리 할아버지 거의 반 미치광이처럼 살았어. 산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도 아니었지. 그런데 어느 비 오던 장날이었어. 할아버지가 장터에서 웬 강아지 하나를 품에 안고 들어오는데 온몸이 흙투성이야. 내가 여보 웬 개요? 하고 물으니 할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그 강아지를 마루에 내려놓더군. 그런데 그 녀석이 일어서질 못하고 오른쪽 뒷다리를 절뚝절뚝하며 끄는데 세상에 우리 죽은 막내 걷는 모습이랑 어쩜 그리 똑같은지. 내가 너무 기가 막히고 또 죽은 자식 생각나서 쳐다도 못 보고 고개를 돌려버렸어. 너무 마음이 아려서 그 꼴을 차마 못 보겠더라고.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 할아버지가 방에 안 들어오고 마루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나가봤더니 술에 곤드레만드레 취한 할아버지가 그 냄새나는 강아지를 와락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야. 막내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죄인이다. 추운데 밖에서 뭐 하고 있었어? 밥은 먹었냐? 이제 아프지 마라. 아빠가 너 다리 대어줄게. 내가 업어줄게. 누가 너 또 괴롭히면 아빠한테 일러. 아빠가 다 혼내줄 거야. 어허. 그 짐승 붙들고 내 새끼, 내 아들 하면서 밤새 울더라. 강아지도 할아버지 마음을 아는지 낑낑대면서 할아버지 눈물을 혀로 핥아주고. 그때부터였어. 할아버지한테 복실이는 개가 아니었어. 죽어서 다시 돌아온 막내 아들이었지.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내 손이 아니라 복실이 발을 잡고 유언을 남겼어. 복실아, 아빠 먼저 간다. 나는 늙어서 가지만 너는 우리 할머니 지키다 천천히 와라 내 새끼. 사랑한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복실이는 다시 만난 아들이자
당신의 분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죽어서도 그 끈을 놓지 못하고 다가올 위험을 막으려 그토록 애를 쓰신 거겠죠. 저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어 말순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언니, 내 말 잘 들어요. 오늘 밤부터는 대문 빗장 꼭 걸고 자요. 그리고 복실이가 짖으면 절대 시끄럽다 혼내지 말고 잘한다 잘한다 해줘요. 알았죠? 말순 할머니는 영문을 모르고 고개를 끄덕이셨죠. 비바람이 하늘을 찢을 듯 몰아치던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제 신당에 켜둔 촛불이 이유 없이 파르르 떨리는데 등골을 타고 섬찟한 소름이 돋더군요. 마을 입구에 낯선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들어서는 게 제 신기에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차가 향한 곳은 바로 산밑 외딴 집, 아무런 방비도 없는 말순 할머니네였습니다. 비바람이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 마을 어귀로 들어선 검은 승합차는 망설임 없이 산비탈 말순 할머니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시커먼 양복을 입은 깍두기 둘이 내리더군요. 그리고 그 뒤로 우산을 받쳐들고 내리는 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평소 말순 할머니에게 형수님, 형수님 하며 깍듯이 모시던 이 마을의 이장 김씨였습니다. 그거 살살들 합시다. 노인네 놀라요. 오늘 안으로 도장만 받으면 되니까 일단 문 따. 알고 보니 이 인간 마을 뒷산에 리조트가 들어선다는 개발업자들한테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겁니다. 할머니네 선산이 알박기처럼 딱 가로막고 있으니 그걸 헐값에 넘기려고 작당을 하고 온 거죠. 잠자던 말순 할머니는 날벼락 같은 소리에 깼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흑발을 한 사내들이 들이닥쳐 할머니를 구석으로 몰아붙였죠. 할머니는 너무 놀라 입만 벙긋거리고 있는데 그 뒤에서 이장이 쓱 나타나는 겁니다. 이장 자네가 여긴 웬일인가? 이 사람들은 다 뭐고? 아이고 형수님, 좋게 말할 때 그냥 도장 주시지 그러셨어요. 이 양반들 서울에서 바쁜 분들이에요. 선산 그거 죽어서 가져갈 것도 아닌데 오늘 그냥 넘깁시다. 예? 할머니가 기가 막혀서 소리를 질렀죠. 이놈아, 네가 우리 영감이랑 호영호재하던 사이 맞냐? 하고요. 그러자 이장이 눈빛을 싹 바꾸더니 깡패들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아 시끄러워. 그냥 뒤져서 찾아. 도장만 찍으면 그만이야. 깡패 하나가 할머니의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장롱은 다 뒤집어지고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난장판이 된 거실 한 구석 마루 밑 개구멍에서 아주 기이하고 서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 이장이 흠칫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기엔 걷지도 못한다던 늙은 개 복실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녀석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비틀거리던 뒷다리는 땅을 단단히 박차고 있었고 털은 고슴도치처럼 곤두서 있었죠. 무엇보다 녀석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얗게 백태가 껴서 앞이 안 보이던 그 눈이 시퍼런 안광을 뿜으며 이장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개 눈이 아니라 배신감에 불타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네, 바로 죽은 영감님의 눈빛이었죠. 뭐야 저 개새끼는? 야 저거 치워버려. 깡패가 발을 들어 녀석을 걷어차려는 순간 복실이가 바닥을 박차고 튀어올랐습니다. 늙고 병든 개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굶주린 맹수 같았죠. 복실이는 정확하게 언니의 멱살을 잡고 있던 놈의 팔을 덥석 물고 늘어졌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오고 놈들이 떼어내려고 무자비하게 발길질을 해댔지만 복실이는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몸이 이리저리 튕겨나가면서도 녀석은 입을 더 꽉 다물 뿐이었습니다. 내 마누라 건드리지 마라. 이장놈, 네 놈이 감히 내 집을. 그건 개이 짖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천둥 소리 섞인 할아버지의 호통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장은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습니다. 형님 귀신이시였어 하면서 오줌을 지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복실이도 성은 몸이 아니었습니다. 놈들의 발길질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그런데도 녀석은 절뚝거리는 다리로 언니 앞을 막아서며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 거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채로 내 다리로 버티고 서서 마치 나를 죽이기 전엔 우리 엄마 못 건드린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 모습이 꼭 생전에 다리를 절면서도 친구들에게 맞으면서도 우리 엄마 욕하지 마 하고 대들던 죽은 막내 아들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결국 공포에 질린 이장과 깡패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귀신이다! 사람 살려! 승합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리고 차가 꽁무니를 빼며 사라질 때까지 복실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대문 쪽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놈들이 완전히 사라진 걸 확인하고 나서야 복실이의 몸에서 팽팽했던 긴장이 풀렸습니다. 구당탕. 녀석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기어와서 피투성이가 된 복실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녀석의 거친 숨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가늘게 들려오고 있었죠. 복실아, 안 돼. 복실아, 눈 떠봐. 아이고, 영감. 이장놈 쫓아내려고 온 거야? 이 불쌍한 것. 몸 빌려서 그놈 혼내준 거야? 놈들이 도망치고 난 뒤 거센 비바람도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마루 위엔 거친 숨을 몰아쉬는 복실이와 그 녀석을 끌어안고 우는 말순 할머니의 통곡 소리만 남았죠. 복실아, 눈 좀 떠봐. 제발, 이 미련한 놈아. 이장놈 쫓아내려고 네 몸을 이 짝을 만들어.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노. 우리 새끼 아파서 어쩌노. 복실이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할머니 품이 좋은지 가만히 안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흐릿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더군요. 녀석의 시선이 머문 곳은 현관 문턱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아까 그 무시무시한 호랑이 같던 할아버지가 어느새 온화하고 인자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리고 복실이를 불고 계셨죠. 복실아, 잘했다. 정말 잘했어. 우리 할멈 지켰으니 됐다. 이제 그만 아프고 아빠한테 오너라. 같이 가자. 그 목소리를 들었는지 복실이가 꼬리를 아주 천천히 탁탁 두어 번 바닥에 쳤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주름진 손등을 한 번 핥아주고는 길게 숨을 내뱉으며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편안한 얼굴로 말이죠. 제가 뒤늦게 할머니네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상황이 끝난 뒤였습니다. 경찰이 다녀가고 이장과 깡패들이 읍내 병원에서 잡혔다는 소식도 들렸죠. 알고 보니 이장 그 인간
개발업체한테 뒷돈 받은 게 다 들통나서 쇠고랑을 찼답니다. 천벌을 받은 거죠.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싸늘하게 식은 복실이를 안고 놓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제가 할머니 곁에 앉아 복실이의 감겨진 눈을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보내줘요. 복실이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와 계셔요. 둘이서 할머니 지켜내고 이제 같이 손잡고 가신대요. 할머니 혼자 두고 가는 게 아니라 힐머니 살려놓고 가시는 거잖아요. 할머니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 저를 보시더군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물으셨어요. 정말인가? 우리 영감이 데리러 왔는가?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가 그제야 복실이 몸에서 손을 떼고 허공을 향해 손을 흔드셨습니다. 여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우리 막내, 우리 복실이 당신이 잘 데리고 가. 거기서는 다리 아프지 말고 마음껏 뛰어놀게 해줘. 알았지? 그렇게 복실이를 양지 바른 감나무 밑에 묻어주고 3일이 지났을까요? 말순 할머니가 아침 일찍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목소리가 한결 밝으시더라고요. 보살아, 나 꿈 꿨어. 아주 기막힌 꿈을 꿨어. 할머니 꿈에 넓고 푸른 꽃밭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서 웬 젊은 청년 하나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더랍니다. 자세히 보니 젊은 시절의 영감님이었대요. 그런데 영감님 옆에 털이 뽀송뽀송하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다리를 안 절더래요. 아픈 다리가 씻은 듯이 나와서 껑충껑충 꽃밭을 뛰어다니는데 영감님이 복실아 가자 하니까 녀석이 바람처럼 달려서 영감님 품에 쏙 안기더랍니다. 두 사람은 뒤도 안 돌아보고 빛이 쏟아지는 언덕 너머로 걸어갔대요.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잠에서 깨셨는데 베개가 눈물로 다 젖었어도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랍니다. 이제 우리 아들, 우리 복실이 아빠 만나서 아픈 다리 고치고 실컷 뛰어노는구나 하고요. 여러분 오늘 말순 할머니와 복실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지금도 가끔 비 오는 날이면 그날 밤 복실이의 눈빛이 생각납니다. 가족을 지키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죽음조차 뛰어넘은 그 사랑을요. 짐승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 곁에서 곤히 자고 있는 그 작은 생명이 전생에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했던 가족이 다시 찾아온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저녁엔 집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 꼭 한번 안아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해주세요. 와줘서 고맙다, 사랑한다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가슴 울리는 기막힌 사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아프지 마시고 행복하세요. 복실아, 그곳에선 아프지 말고 행복해라. 안녕.